스며드는 현상이 본격화된다. 저도 이제 100% 동의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IT 산업에 스며들 거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스며들 거고,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에 스며들고,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꼽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IT 산업 전반에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침투할 거다. 그리고 IT 기업을 넘어서서 일반 전통 기업도 이제 AI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벌써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뭐 아이폰 16이나 우리 갤럭시 S24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8K TV에는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기존 디바이스를 넘어서서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 AI가 탑재되는 게 본격적인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는 내년도에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거를 확실히.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로 돈 버는 기업은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 HBM, 그리고 TSMC 패키징하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AI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거대 인프라 기업들 외에는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앞단의 기업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이 산업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야 스마트폰이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AI도 그런 게 본격화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예전에 그 골드러시 때 그 처음에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는 그런 금들을 운반하는 철도나 이 교통 시장이 또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금광을 캐는 사람이 실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AI는 앞서 설명드렸던 반도체 칩을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 위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줘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025년은 맨 윗단의 기업들, 3번, 4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은 아래에 있는 인프라 기업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인프라 위에서 LLM이 가동이 되어서 실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접점 단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돈을 벌어주는 게 증명돼야지 이 AI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기업들이, 프론트엔드 기업들이 돈을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카카오톡이 돈을 벌고 토스와 카카오티와 또 수많은 앱들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줘야 모바일 생태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LLM 기술은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발전했거든요. 정말로.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의 핵심은 갈수록 싸지고 있고,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술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아지고 있어요. 2년 전에 AI 기술이 지금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더 퍼포먼스 좋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건 내년도도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술을 가져다가 어떤 비즈니스의 밸류를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증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AI 에이전트인 것 같아요. 오픈 AI의 미래는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대화하는 챗봇, 두 번째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챗GPT 5원이 저 추론에 좀 가깝죠. 예. 생각하는 AI. 세 번째가 AI 에이전트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업무를 상당 부분 위임하고 대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코파일럿의 개념이죠. 세 번째가. 네 번째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슈퍼 AI 에이전트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위의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보다 더 잘하는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네 번째거든요. 맨 마지막은 이제 조직을 대체하는 거죠. 완전히. 모르겠어요. 저 5단계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갈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현 주소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도 중반 정도 넘어가면 2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겠죠. 그 AI 에이전트가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비즈니스 AI 에이전트인 BAA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업무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상의 편의를 도와주는 PAA가 있습니다. 퍼스널 AI 에이전트.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본격적인, 마치 스마트폰의 앱들처럼, 우리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쓰는 킬러 앱들이 있잖아요.
카카오톡부터 시작해서 틱톡, 인스타그램 그런 앱들처럼 AI를 기반으로 만드는 챗GPT나 이런 거 말고 본격적인 새로운 서비스 AI 에이전트가 내년도에 많이 부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는 이제 저도 종종 이용하고 있는 삼성 SDS에서 브리티라고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코파일럿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더욱더 주목받겠죠. 저희 CNC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SK CNC도. 그런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다변화될 것이고 솔루션 시장이죠. 두 번째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구글이 최근에 캐릭터 AI를 인수했거든요. 저 캐릭터 AI가 대표적인 퍼스널 AI 에이전트입니다. 영화 허나 자비스를 생각하시면 되죠. 업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편의를 도와주는 거죠. 대신 검색해주고 퍼플렉스티처럼 혹은 대신 쇼핑을 해주고 다양한 형태의 기존에 있었던 앱이나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버티컬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거죠. 훨씬 더 편리하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PAA가 본격 선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챗GPT의 GPTS도 일종의 PAA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런 다양한 시도가 메타의 AI 스튜디오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또 관련된 파이라고 불리는 앱들처럼 그런 서비스가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변화가 만들어내지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가 좀 만들어져야 앞서 설명드렸던 AI가 계속 성장할 수 있죠.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바라보는 AI가 IT 산업에 스며드는 거고요. 그래서 IT를 바꾸는 거죠. 마치 웹에서 모바일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모바일에서 이제는 AI가 새로운 IT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에 꼭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전통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AI를 어디다 써먹지? 어디에 활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는 엑셀을 쓰는 것처럼 AI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즉 일하는 방법의 혁신에 AI를 도입하는 거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ERP, SCM 도입하고 회사에 또 인트라넷에 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업무에 편의를 도모해주는 그런 형태로 쓰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IX, AI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우리가 원래 하고 있던 기존의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거나 효과성을 더욱더 높이는 거죠. 비용을 절감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훨씬 더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 기존 사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그걸 보다 효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AIX가 DT에 이어서 내년도에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AI 사업에 진출하는 거죠. 뭐 AI 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 IT 기업만 AI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관된 다양한 형태의 AI 비즈니스의 기회를 기반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도메인을 바꾸는 거죠. 이를 예를 들면 저희 SK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의 상당 부분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사업은 브로드밴드도 과거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규모를 더욱더 키웠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수전,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10배가 더 많거든요. 63빌딩이 대충 20메가와트 정도를 쓰거든요. 그게 기존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에요.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10배입니다. 200메가와트. 더욱더 고전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전기 에너지로는 부족하죠. 소형 원자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SMR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린 에너지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죠. 그렇게 다양한 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시스템도 바뀌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에너지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열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 뭐 액침 냉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냉각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냉각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즉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액체를 어떤 걸 쓸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화학 제품들이나 원재료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SK 케미칼이나 SK ENS나 SK M무브나 이런 쪽에 있는 솔루션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제가 설명드렸던 기업들은 IT와 무관한 기업들인데 AI 산업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AI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거의 쓰질 않아요. 지금은 퍼플렉스티를 거의 제 업무에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생각을 정리하거나 구조적으로 무엇인가 토론하고자 할 때는 챗GPT나 클로드나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무엇인가 팩트를 찾거나 정보를 탐색하고자 할 때는 퍼플렉스티를 이용하거든요. 퍼플렉스티를 제가 추천하고 피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검색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기존의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이 아시다시피 그냥 IT 시장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광고 마케팅 시장을 바꿨거든요. 여기 계시는 많은 기업들이 IT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홈페이지가 있고 상품을 PR하기 위해서는 소셜 마케팅을 하고 검색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새로운 제2의 기존에 있었던 검색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 패러다임이 등장한다고 하면 기존 전통 기업도 고민해야 되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광고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주목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내년도 많은 전통 기업들도 AI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AI 전략이 본격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질문들에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전통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AI를 어떤 영역에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만 쓰면 되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AIX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환해야 되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AI 산업의 일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질문들을 답을 해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 회사의 자원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AI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까라고 하는 AI 전략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에 스며드는 겁니다. 기존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저희는 비싸고 느리고 기업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는 건 맞죠. 뭐 레그부터 시작해서 뭐 LAM 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내 손 안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작동되는 AI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야 싸고 빠르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이슈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목하는 세 번째는 디바이스에 스며드는 겁니다. AI가. 맨 오른쪽 끝단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AI가 들어간다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넘어서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결합된다면 제 발표 이후에 또 인바디드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AI를 또 발표할 텐데 그게 다 이제 맨 오른쪽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디바이스에 AI가 스며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AI 기술은 AI를 그 기술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많은 기술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산업혁명이 완성된 것은 증기기관이 시작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전기 배전망부터 시작해서 전기에너지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모터와 함께 본격적인 산업혁명, 우리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AI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AI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메타버스든 블록체인, NFT든 다른 요소 기술들, 아까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를 포함해서 그런 다른 기술들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 시점에 한번 고민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